왜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회사 삼성을 다녔었는데 솔직히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좀 대기업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게 길었잖아요. 엄청 길었죠. 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잘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제 그 형부만 봐도 유튜브 되게 잘 되시고 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엔 직장 생활하는 우리만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겠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중국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지금 서 과장님 쪽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 산드라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두 아이 엄마이자 온라인 셀러이자 서과장님, 잘나가는 서과장님의 처제인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CEO 산드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처제라고 하니까 바로 생각났어. 예전에 초창기에 서 과장님 그 영상에서 그 편집을 좀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어. 맞죠? 그 처제는 제 동생이에요. 그래요? 네. 이 처제가 많구나. 네, 저희가 좀 많아요. 그랬구나. 야, 이게 서 과장님 가족 사업이네. 뭐 어떻게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저는 작년 10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본 거는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한지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8개월이요? 네. 왜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회사 삼성을 다녔었는데 솔직히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좀 대기업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게 길었잖아요. 엄청 길었죠. 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잘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제 그 형부만 봐도 유튜브 되게 잘 되시고 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엔 직장 생활하는 우리만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애들 케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뭐 휴원 됐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만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회사 눈치도 너무 보이고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힘들게 버티고 뭐 계속 있다고 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그만둘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배워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걸로 제가 뭐 성장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진짜 빈 껍데기로 나올 것 같아서 하루라도 좀 젊을 때 다른 일을 알아보자,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그냥 퇴사하고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됐죠. 아마도 비슷한 이유로 꽤 많은 분들이 퇴사를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야, 다 망하겠구나. 그런데 이게 또 부동산하고 좀 비슷하게 어디 한 군데가 훅 눌러지면은 또 다른 데가 또 훅 또 튀어오르고 약간 풍선 효과처럼 이게 뭐 풍선 효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딘가는 누군가는 전쟁이 나도 누군가는 돈을 벌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참 운이 좋게도 온라인 쪽 비즈니스 쪽이 참 잘 돼갖고 또 다행히 또 잘 선택하신 분들은 또 괜찮은 또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네네. 네. 8개월 됐습니다. 자, 서 과장님의 처제는 과연 현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번 달 6월 달에는 매출이 2,300 나왔고요. 마진율은 34%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그 삼성에 다닐 때의 월 급여는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아, 뭘 신기해요. 뭐 잘하셔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놀랬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니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았어요.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서 과장님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막 그런 지인 찬스는 안 주셨어요? 네. 오, 진짜요? 네. 오, 중국 봉쇄로 힘들진 않았었어요? 진짜 힘들었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중국 공세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화드리고 기프티콘 계속 보내드리고 되게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다 주문을 취소를 안 하셨어요. 차라리 네. 취소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취소해라. 취소해서 좀 마음 좀 편하게. 근데 저는 그게 취소를 하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게 또 네.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되게 중국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취소를 하면 저한테는 이제 매출이 타격이 엄청 크죠. 있으니까 네. 막 사정사정했죠. 근데 이제 봉쇄로 인해서 매출은 있지만 어쨌든 취소를 하지 않더라면 매출은 갖고 있지만 사실 정산을 받으려면은 도착을 해야지 정산 받는 네네. 거기 때문에 사실 독인 객인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힘든 건 마찬가지였죠. 네. 그렇죠. 중국이 보면은 2월 달에는 춘절이 있고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국경절이 있고 그 외 잡다하게 좀 많이 쉬고 그러면 사실 1년에 영업월로 따지면은 10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봉쇄 2달에 화물연대 파업 1달에 총 5개월 가까이를 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중국 셀러들 많이 빠졌죠, 요즘에. 네. 그렇죠. 확실히 트래픽이 예전 같진 않죠, 중국 쪽. 그렇죠. 네네. 그렇구나. 이걸 버틴 사람들이 또 남은 시장을 다 먹는 거네요. 네. 제가 처음 해봐서 음.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자꾸 뭐가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뭐 춘절 때문에 배송이 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고생을 했고 그거 끝나면 이제 바로바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봉쇄가 돼가지고 뭐 물건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CS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또 택배가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에 들어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려운 고난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개월수에 맞는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방주사 맞아야 될 거를 한 5-6방을 한 방에 맞아버린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몸이 못 견디고 힘든 그쵸. 거지. 그쵸? 네네. 그래도 잘 버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달 매출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첫 달에 제가 225만 원 매출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해외 구매 계획할 때 사업자를 5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사과장님한테 저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부가 그러면 사업자 5개부터 만들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자 5개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딱 했는데 막상 하니까 이제 초보인데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버겁죠. 네,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정을 처음에 3개만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자유시간이 이렇게 생긴 게 처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12월 달이 이제 뭐 송년회 해가지고 되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좀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못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반신반의. 그쵸. 이게 그럴 진짜 수 있죠. 된다라고 하면은 막 올인할 텐데, 이게 진짜 될까? 처음부터 반신반의. 5개를 내려는데 이게 진짜 될까? 남들은 보통 1개 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들잖아요. 사업자 낼 때 세금도 내고 비상주 사무실 뭐 1년치 계약해야 되고 프로그램 비용도 들고 그 프로그램 이런 거는 과장님이 서비스로 안 줘요? 없던데요. 처제 뭐 이런 가족 뭐 이런 지시 없어요? 네, 저- 와, 잘 말하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 강의 와. 같은 것도 이제 천안에서 캡틴 하나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때도 다 제 돈 주고. 진짜요? 예. 뭐 좀 우리 처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멋지다. 나나님 여기 11월에 강의 시작하니까 한번 알아봐.
바로 신청했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첫 달 매출 딱 나왔을 때?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매출이 200만 원 넘게 나온 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앉아서 돈 버는 기분?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항상 이제 회사에 가서 정직하게 막 일을 하고 이렇게 버는 것만 알았지. 아마도 산드라님이 네. 시간이 더 지나서 첫 번째 났던 매출과 그 상품은 절대로 잊지 못할걸요, 아마. 저도 네.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저 잊지 못해요. 막 덜컥 겁나죠. 이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막상 딱 되니까 머리가 네. 하얘지고. 그 상품 찾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키워드로 이거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타오바오나 알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상품이 뭐였어요? 제가 첫 번째로 올리는 상품은 판매된 거. 판매요?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인데 그 욕실에 붙이는 데코 스티커예요. 한 19,500원짜리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스티커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이제 목욕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붙이기 필요해서 이제 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중국 구매 대행으로 거의 2주나 기다려서 산다는 네.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심지어 그게 네. 봤을 때 너무 마진을 비싸게 하면은 2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 스티커 한 장에 2만 원 주고 누가 사? 이 생각으로 좀 마진을 낮게 잡아가지고 올렸더니 배송비를 스탠다드 배송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걸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우편함으로 가는 거. 네. 그걸로 보냈어요. 근데도 기다리고. 연락도 안 왔어요. 와, 언제 오냐고. 까먹으셨나 보다.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우리 산드라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고 하니까 초기 자본금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퇴직금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자본금 얼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나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사업자 내면서 이렇게 비용 들고 하는 거 보니까 못해도 한 500 정도는 빼놔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산드라님도 무자본 창업은 아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겠네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오고 수익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 자본금이 원상 회복되려면 사실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회복이 그러니까 될까요? 매출액은 계속 나오는데 정상금은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뭔가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뭔가 내가 돈을 번다는 느낌보다도 서비스로 고객한테 자꾸 물건을 보내준다는 느낌도 살짝 들죠. 네. 그리고 저 더 검소해졌어요. 무슨 의미로요? 이게 제가 보니까 4월 달에 매출이 1,300으로 갑자기 확 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5월 달에 1,500 나오고 6월 달에 2,300이 나왔는데 카드 값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계속 퇴직금으로 계속 메꾸고는 있는데 정산돼서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 카드값 내야 되니까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그 퇴사 전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업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퇴사를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약간 부업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투자한 시간보다 첫 달 매출이 2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전업을 어쨌든 하게 됐어요. 퇴사를 하고 부업 삼아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게 네. 강제적으로 본업이 되신 거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든든한 직장을 다니시던 그 네네. 배우자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남편분은 동의를 하셨나요? 네. 진짜요? 네. 그게 제가 일 욕심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되게 오래 다니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이 좀 그만큼 자기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 봐줄 사람도 없고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제 사실은 이쪽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남편이 먼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그만둬서 해볼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성향이나 성격을 봤을 때
남편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저는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만두고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 보면은 그 남편이 먼저 뭐 서과장님이나 투투랙 채널을 보고 빠져갖고 자기가 하긴 좀 그렇고 와이프한테 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래도 저 같으면은 이 초일류 그룹이잖아요.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오랜 기간 했을 테고 어떻게 그렇게 딱 한 방에 딱 무썰듯이 어떻게 이렇게 딱 결정하셨을지.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퇴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꾹 참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이 내가 지금 나이가 27이었는데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 어떻게 이 나이 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27이요? 네, 27인데 당시에 네. 지금 돌아보면은 충분히 다른 일 할 수 있는 네. 나이인데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시라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을 때 나가야겠다. 요즘에 그런 정말 어렵게 들어간 회사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입사원분들 중에서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 많죠. 네. 그렇죠. 오히려 조금 제 나이 또래가 맞아요. 아직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네. 있고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준비를 이제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입점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소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머지들은 다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소싱은 사실 딱 뭔가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았어요? 소싱을 할 때? 소싱을 할 때 항상 크고 무거운 거나 전자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크고 무거운 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해봐야 뭐 책상 이런 가구들? 전자제품이라고 해봐야 뭐 믹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방에서 많이 쓰는 네, 거, 토스트기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거, 주방 제품 뭐 해봐야 책상, TV다 이런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자꾸 올리려고 할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싱은 이제 2,000 얼마 정도, 2,300 정도 나오면은 본인만의 소싱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재권 이런 게 무서우니까 이거는 이 카테고리는 이런 이슈가 많다고 하니까 절대 안 들어가 이랬던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뭐 정지 당하고 안 되면 그냥 새로 만들지 뭐 이 생각으로 의류도 한번 해보고 뭐 스포츠 용품도 한번 해보고 전자기기 뭐 이어폰 같은 것도 한번 올려보고 하니까 또 팔리는 건 또 팔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를 좀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본인만의 원칙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키워드 검색수 1000 이상 되는 거부터 찾아서 카테고리를 쭉쭉쭉 다 수집을 하고 그렇게 그 카테고리 제품들을 다 찾아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가격대는 얼마 정도로 올렸었어요? 판매되는 가격대 지금요? 지금 저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싼 것도 올리고 비싼 것도 올리고. 판매되는 객단가 객단가요? 보통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아닌가요? 아닌가? 좀 더 낮아요? 다양하긴 한데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긴 해요. 4, 5만 원 정도? 네. 근데 주력으로 많이 나갔던 거는 10,000원대도 있어가지고. 10,000원대? 네. 한 상품이 팔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들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네. 상품을 몇 개 정도 올리면은 이렇게 2,300만 원 매출이 나올까요? 갑자기 또 궁금하네. 지금 6만 개? 6만 개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 5개로? 6개. 6개로? 네. 하나 더 그 사이에? 네, 추가? 했죠. 네. 하고 최근에 3개 더 됐어요. 이 사업자를 많이 내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사업자를 이제 제 명의로 냈더니 왜 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많이 내냐고. 그럼 소명해야 된다면서요? 뭐 네. 카테고리를 나눠야 하는 이유 뭐 해갖고 네. 그래서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카테고리 이쪽 사업자에서는 뭐 스포츠 의류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캠핑 용품 팔기 위해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엄격하신 분들은
좀 안 해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 계획서 해가지고 조금 뭔가 워드로 쳐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를 6개를 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상품 업로드하는 그 리밋이 정해져서 그러신 거죠? 네, 10,000개. 지금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은 요즘에 롯데온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네. 그쵸. 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다른 플랫폼이 쿠팡? 쿠팡이 매출의 한 60-70% 차지하고요. 역시 쿠팡.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한 25% 정도 되고요. 지마켓이랑 옥션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다른 플랫폼에 집중할 이유가 없겠네요. 쿠팡하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하면 되는데, 근데 쿠팡이 정산 대금이 거의 또 3개월이잖아요. 네. 와, 돈 무지하게 묶이겠다. 네. 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소싱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하는지, 그냥 뭐 검색 순위, 뭐 유입수 1000개 나와갖고 이제 그거 쭉 검색어 정리해갖고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 해갖고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카테고리에서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검색수 1000 이상. 네네. 그건 어쨌든 PC 모바일 합쳐서 네. 하면은 사실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다 선정을 했으면 타오바오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들을 올리는지 그거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그 아이템 발굴 들어가면 뭐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다 가서 거기서 브랜드 제거하고 그다음에 쇼핑성으로 해가지고 검색수 1000 이상 되는 키워드들 한번 쭉 봐요. 근데 이거는 특정 카테고리를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처음부터 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다 들어가서 봐가지고 이게 좀 괜찮다, 1000 이상 되고 한번 해볼까 싶으면 그걸 찾아서 타오바오에서 검색해서 아니 이게 이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리밋이 6만 개면은 네. 그렇게 해도 돼. 진짜 딱 러프하게 유입수 정하고, 아까 검색량 정하고 카테고리 정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딱 마음에 드는 것들만 따스작 해갖고 올려도 6만 개 리밋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제가 했던 예를 들면 봄에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모종삽 같은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국이 또 최고죠. 이게 지금 봄이니까 뭔가 이런 게 나와 있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모종삽 그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타오바오에서 모종삽 세트를 싹 긁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3개 정도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종삽이 어떤 뭐 원예 용품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쭈루룩 봐가지고 전지 가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카테고리에 있는 물건들을 계속 타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갖고 그 뭔가 트렌드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또 주부시니까 이제 마트도 가고 뭐 잡화점도 가고 뭐 아이들 물건 살려 가다가 뭐 이런 뭐 자주 이런 거나 아니면 무인양품이나 네네. 뭐 아니면은 저기 뭐지 모던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은 최신 트렌드의 상품이 메인 진열돼 있잖아요. 네. 그와 유사한 상품들을 아무래도 진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괜찮은 디자인이라든가 더 최신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면은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기구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쟁기 이런 거 있잖아요. 모종삽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농기구까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운기 같은 것도 막 팔고 이랬거든요. 경운기를 팔아. 와. 190만 원짜리. 오. 그거는 뭐 CS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팔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문하신 고객님이 설명서가 중국어여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설명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번역하는 업체를 알아봤더니 뭐 한 장당 8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 16장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했죠. 진짜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72만 원 주고? 아니요, 제가요. 지금 본인이? 네. 와, 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판매자한테 동영상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직관적이잖아요, 동영상이. 네. 더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받아서 그거는 업체에다가 좀 해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자막 넣어주는 거는 2만 원? 3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같이 보내드렸는데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190만 원이니까 하신 거야. 맞아요. 예, 19,000원짜리 쓰면 안 했어. 네. 그냥 환불하세요. 버리세요. 오, 가장 비싼 거는 이렇게 큰 건 경운까지 한번 팔아보신 거네요. 아니, 중국 구매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별의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상품들을 많이 팔아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계 굴뚝이다 보니까 전 세계 굴뚝이잖아요. 제일 네. 많은 상품이 생산되다 보니까 다양한 니즈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이. 그게 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 구매대행이. 그 허구 많은 그 종목이 많잖아요. 네. 뭐 온라인에는 위탁도 있고 뭐 재고 사입도 있고 그리고 구매대행도 있고 구매대행 안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도 있고 한데 왜 중국이었어요? 일단 서 과장님 영향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음.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서 과장님 하시니까 익숙한 거죠. 얘기를 들었어도 익숙하니까 좀 낯설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직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 해봤으니까 좀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래도 이제 서 과장님이 처제 이제 시작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유념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 건 있으실까요?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예. 와. 근데 형부 스타일이 질문 같은 거를 안 하면 뭐 그냥 딱히 별 말씀 없으신데 형부 근데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이거 뭐 이런 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건 더 자세하게? 네. 오. 그래서 약간 친데레네. 네. 저희 개인적으로 서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거든요. 예, 많이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 네.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8개월 됐습니다.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산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달 딱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뭐 느낌도 좋지만 뭐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첫 달 하면서